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시골 마을의 모든 자연을 사랑하는 달팽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스통이었고 그는 커다란 흰 나선형 껍질을 자랑해 자신이 이 마을에서 가장 화려한 달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근처에는 오래된 오크 나무가 서 있었는데 이 나무는 마치 숲의 수호신처럼 많은 생명을 품고 있었고 가스통도 이 나무를 무척 사랑해서 매일같이 그 주위를 떠돌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가스통은 숲속에서 자신과 닮은 또 다른 달팽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달팽이는 작은 것이 가슴 부분에 별 모양의 무늬가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가스통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레망스였고 두 달팽이는 곧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나뭇잎 위에서 쉬기도 하고 아침 이슬을 맛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동안 가스통은 클레망스에게 자신이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클레망스는 그런 가스통의 꿈을 응원하며 말했다. 이 오크 나무는 워낙 큰데다 가지도 많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야. 내가 미끌미끌한 길을 만들어줄게. 함께하면 더 즐거울 거야. 그러자 가스통은 신이 나서 말했다. 정말 고마워, 클레망스. 너와 함께라면 멋진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두 달팽이는 나무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올라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각각의 연대감과 인내심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달팽이들은 나무 꼭대기에 도달했고 그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습과 멀리 펼쳐진 숲, 그리고 저 멀리 반짝이는 강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작은 나뭇잎과 부드러운 잎기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함께 살며 그림 같은 풍경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새벽에는 첫 햇살이 달콤한 광채를 바라며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고 저녁에는 부드럽고 포근한 안개가 나무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두 달팽이는 모든 계절의 변화를 함께 경험하며 나무 궁전에서의 삶을 즐겼습니다. 언젠가 가스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한 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아주 먼 여행을 하고 있는 셈이야. 클레망스, 너와 함께라면 이 나무 궁전에서의 인생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클레망스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가스통. 우리가 함께라면 어디든 꿈같은 곳일 거야. 그리고 두 달팽이는 그 나무 위에서의 삶을 더욱 값지게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교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오크 나무는 달팽이 가스통과 클레망스의 사랑과 우정을 그대로 간직한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상징하는 전설로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장미로 뒤덮인 아름다운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은 희귀한 빨간 장미로 유명하여 사람들은 불같은 장미의 숲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의 주인인 루이 공작은 장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으며 아침마다 장미들을 돌보는 것이 그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루이 공작에게는 클레어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장미 동산에서 노래를 부르기를 즐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아름다워 지나가는 바람마저 잠시 멈춰서서 그녀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클레어는 언젠가 이 장미처럼 특별한 사랑을 찾고 싶다고 꿈꾸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는 장미 정원에서 한 마법사를 만났습니다. 마법사는 길고 하얀 턱수염을 가진 노인이었고 손에는 반짝이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법사는 클레어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원의 장미는 단순한 꽃이 아니란다. 소녀야, 이들은 특별한 마법을 품고 있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를 찾게 되면 이 장미들은 너희의 사랑을 축복해 줄 것이다. 클레어는 마법사의 말을 믿기 어려웠으나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의 말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클레어는 매일 정원을 산책하며 운명적인 만남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고 어느 화창한 봄날 클레어는 정원에서 길을 잃은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카였으며 그는 용감한 여행자이자 미술가였습니다. 루카는 장미 정원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클레어는 루카에게 정원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들을 안내하였고 둘은 장미 꽃잎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클레어와 루카는 서로의 마음에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루카는 클레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영감을 얻어 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그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직 캔버스에 담지 않은 너의 미소야. 클레어는 루카의 솔직한 고백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순간 마법사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장미들이 너희의 사랑을 축복할 차례란다. 그는 말하며 지팡이를 흔들어 장미들 사이로 빛나는 불꽃을 퍼뜨렸습니다. 그 빛은 장미의 꽃잎에 닿자마자 더욱 짙은 붉은색으로 변하며 둘 사이를 감싸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루카와 클레어는 곧 결혼하게 되었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불같은 장미의 숲은 사랑의 상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랑을 찾고자 하는 커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미가 핀 그 길목은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클레어와 루카의 사랑을 간직한 전설로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사람들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운명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불같은 장미의 숲은 단순히 장미가 아름다운 곳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상징적인 장소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장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은 항상 호기심이 많았고 마을 근처의 숲에서 모험을 즐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장은 숲 깊숙이 들어가 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길은 아름다운 꽃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장은 그 유혹에 넘어가 그만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꽃길을 따라가던 장은 어느새 마법의 꽃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환상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꽃들은 말을 걸 듯 속삭였고 작은 나비와 벌들은 춤을 추듯 날아다녔습니다. 장은 그곳에 앉아 모든 것을 잊고 즐기다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은 집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꽃밭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대화를 걸어왔고 장은 그것을 통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장에게 한아름다운 장미꽃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즈였고 그녀는 마법의 꽃밭의 수호자였습니다. 로즈는 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은 쉽게 나갈 수 없는 곳이야. 하지만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곳의 일원이라고 인정받으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거야. 장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로즈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꽃밭에서 생활하며 장은 꽃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걱정과 행복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장은 연못 옆에서 슬픔에 잠긴 작은 백합을 발견했습니다. 백합은 햇빛이 부족해서 점점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햇빛이 닿지 않는 부분을 덮어주고 다른 꽃들에게 도움을 청해 백합이 다시 활기를 찾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순간 연못에 물이 반짝이며 길게 뻗어나가던 이 장이 처음 왔던 숲의 입구로 이어지는 길이 나타났습니다. 로즈가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이 꽃밭의 친구야. 너의 진실한 마음이 길을 열어주었구나. 언제든 우리가 그리울 때 다시 찾아와 줘. 장은 감사를 표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장은 이따금씩 마법의 꽃밭을 찾아가 꽃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은 그 모험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날의 이야기가 예쁜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 샤를테르마니에라는 젊은 목동이 살고 있었습니다. 샤를은 언제나 들판을 가로질러 양을 몰고 다니며 마을 밖에 있는 울창한 숲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같이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매우 신비롭고 마법적인 장소라는 소문이 마을 아이들 사이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 숲을 피하려고 했지만 샤를은 늘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그 장소를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발걸음을 숲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주변이 마치 다른 세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무들은 거대했고 햇살은 나뭇가지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황금빛 잔디의 그림자를 띠리웠습니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샤를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래하는 새들이 그의 머리 위를 날아다녔고 작은 동물들이 빼꼼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무지개 빛깔을 띠는 연못과 자줏빛 꽃들로 가득 찬 들판, 그리고 과일 향이 풍기는 작은 과수원 등 모든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그의 숲 탐험은 그곳에 사는 아름다운 요정이 다가오면서 마침내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요정은 샤르를 환영하며 매혹적인 미소로 그에게 숲의 비밀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요정은 숲의 중심지로 그를 안내했고 그곳에는 오래된 마법의 나무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요정은 이 나무가 세상의 지혜와 평화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샤를은 요정의 안내로 나무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그는 더 이상 평범한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과 자연을 돌보는 특별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의 숲속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을 감화시켰습니다. 샤를의 이야기와 그의 숲 여행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면서 프랑스의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마법의 숲에서 돌아온 후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책은 많은 이들에게 동화 같은 영감과 경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어지며 마음이 깨끗한 이들에게만 그 문을 열어 보여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